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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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30대 뭐 초반도 있고 중반, 후반 또 40대 초반 이제 이렇게 젊은 남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러다가 집 못 살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진짜로 집 사야 되는 그 실수요 세대 30, 40 뭐 이제 요 분들한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 팁을 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친구들은 자기 집 하나 있어서 뭐 1년에 5천이 올라가고 네. 1억이 올라가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에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너무 오른 거 아니야? 하다가 코로나가 또 왔어요. 오니까 이제는 이제 스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서울의 중위권 가격들이 지금 9억이면 접근을 못 한단 말이에요. 대출이 나왔을 때도 9억은 사회초년생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풍선 효과라는 게 꼭 지역만 말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넘어오는 것도 풍선이고요. 그리고 비교적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편한 오피스텔도 문의가 들어오고 그렇다면 1억대, 2억대 오피스텔이나 또는 뭐 원룸, 1.5룸, 투룸 요런 빌라도 안 빠지는 지역들 위주로 교통 좋고 학교 좋고 이런 위주로 공부하듯 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시면 평생 재테크 차원에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경험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파트는 우리가 워낙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어디가 좋다 이런 걸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죠. 좀 키포인트로 오피스텔은 이런 거 위주로 딱 빌라는 어떤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짚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공통점들이야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다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살기 편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네. 지하철이 있고 주변에 뭐 상권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도 있고 그건 공통점이에요. 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좋은 것, 심지어 뭐 자연 환경이 좀 있는 데면 더 좋고 단 오피스텔은 차익이 사실 크지가 않죠. 물론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1억이 넘게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되니까 일단 실거주 가치에 이제 목적을 두고 적어도 빠지지 않고 입지만 좋다면 찾고 임장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빌라는 사실 저도 투자를 할 때는 처음에는 빌라부터 했었어요. 자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빌라를 또 무시하지 말으셔야 될 게 아파트보다 입찰하기가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같은 물건을 서로 비교를 해서 이 층에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그 건물 내부 구조가 어떻고 교통이 어떻고 다 따져서 아파트는 누르면 나오잖아요. 네. 빌라가 애매하죠. 빌라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뭐 다들 하시겠지만 호갱노로도 있고 벨리맵도 있고 관련된 사이트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리얼이라는 사이트도 있잖아요. 네. 온나라 지도라는 사이트도 있고 네. 보면 지금 최근에 거래된 빌라 가장 유사한 물건들을 찾아서 지금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층과 향과 입지랑 다 비교를 해서 가장 유사한 물건 3개를 정해서 마치 감정평가사가 되듯이 내 물건은 그러면 얼마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걸 적용을 한번 하고 매수를 하든 입찰을 하니까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빌라 투자했던 분들은 아파트 투자가 쉬운데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은 빌라 투자가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는 평생 재테크 차원에서 지금 이제 초년생일수록 빌라부터 한번 공부하시면서 하셔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땅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빌라를 하겠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수도권이 다 서울로 광역으로 교통이 편해지다 보니까 다 수도권 아파트로 한대요. 그게 풍선 효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수도권 아파트가 서울 빌라보다 낮다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조금 느낌을 조금 한번 바꿔봐라.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규제들이 아파트 위주로 지금 그럼 빌라를 하게 되면 아파트보다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차이가 나는 게? 분양을 받거나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세금 제도 자체가 일단은 규모가 작고 가격이 낮으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 규모 이하나 취득세에서 가장 세대택이 많은 게 이제 6억 이하. 네.
그럼 사실 아파트는 웬만하면 막 6억 넘어가잖아요. 한 3억짜리 빌라다. 그러면 3억의 1.1%거든요. 그러면 330만 원. 네. 근데 만약에 상가 같은 거를 만약에 뭐 한 3억짜리를 갖다가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4.6%예요. 그러면 1,200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세금도 절세가 되고 또 일단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니까. 다만 저는 더 이제 부언하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빌라에 이제 확실히 빌라도 더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빌라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뭐 빌라트 뭐 유행하듯이 그래서 그 빌라의 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더 어떤 이제 분양을 선호하는 또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도 보고 그러면 그래도 또 꼭 난 아파트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뭐 청약을 넣어보면 젊으신 분들 청약 가점이 근데 가점이 근데 이게 3040을 위해서 내가 조언한다 그러면 저는 이사를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를 많이 가야 되는 이유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저는 27살부터 이제 그때 집을 처음 사봤고 이사를 갈 때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거는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가 이사 가서 이제 이사 되게 많이 한 거 봤죠. 네, 맞습니다. 우리 와이프 맨날 우리 또 짐 싸야 되나? 집 사야 된다 해서 부천 갔다가 청량리 갔다가 막 이렇게 이사 다녔는데 근데 그 한 번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던 절세를 하니까 그만큼의 뭉칫돈이 또 생겨서 벗어나서 다른 걸 또 할 수 있었거든. 근데 30대는 집을 청약을 못 넣는 이유가 30대부터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세우잖아. 그럼 15년이 만점인데 30살은 빵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은 못 넣는 거야. 그래서 30대가 제일 힘든 거야. 예. 그러니까 45세 정도 돼야 청약은 한번 생각해보는 상황이야. 가점제로 들어가는 거는. 그럼 추첨제는 무조건 넣어가지고 재수 좋으면 당첨이 되는 거고. 그럼 결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주택은 공급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민영주택을 넣어야 돼요. 근데 민영주택은 또 한 방에 넣어야 돼, 금액을. 근데 10만 원만 인정해주니까 10만 원씩 계속 30대는 40대 될 때까지 무조건 넣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해야지 또 부양가족 늘어나고. 그럼 이제 결혼 계획도 짜고, 그 다음에 애기도 한 명당 이걸 2당 5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애 4명 나면은 20점이에요. 그러니까 6명이 최대잖아? 그럼 부모님 2분, 애 3명, 와이프까지 해서 6명 맞추면 돼. 집 살라고? 그렇죠. 집 사야 돼, 지금. 이게 만점이 되고, 그리고 청약 가입일이 10년이 지났어. 무주택 기간 15년 채우면은 75에서 80 사이예요. 84점이 만점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만점이 되려면 45살이 넘어야 되는 거야. 그럼 45살 돼서 집 구하겠다. 그 동안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은 청약대로 묻어두고, 나중에 한 번 써먹는 거니까, 그건 나는 무조건 와이프도 넣고, 이도 넣고, 넣어가지고 누구 한 명이 추첨해서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꿔 타는 거고. 근데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가점제는 몇 프로를 뽑는다고 그러고, 추첨제는 몇 프로를 뽑는다는 거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청약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1시간 정도만 청약 관련된 거 자료 좀 보고, 그리고 내가 이 조건에 맞는지 점수 맞춰본 다음에, 나는 지금 몇 년 정도는 다른 걸 좀 해야겠구나 생각을 딱 잡은 다음에 청약은 접어두고, 그 와중에 제가 생각한 게 내 실정에 맞는 거. 지금 현재 주택담보비율이 투기과열지구랑 투기지역이 40%더라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50%고 비규제 지역이 70%인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현재 2억밖에 없어. 그럼 나는 일단 2억이면은 일단 투기과열지구는 못 들어가요. 서울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럼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5억의 대출이 얼마 나오면 40%잖아요. 5, 4, 20, 2억이 나오면 3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일단 서울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조정대상 지역은 50%니까 5억짜리면은 2억 5천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나는 5천이 없어. 그럼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정대상을 피해야 돼. 그럼 비규제는 70%가 나온대. 그럼 5, 7에 35, 3억 5천이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1억 5천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럼 비규제 지역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데인데 현재 아파트가 좀 새 아파트거나 그래도 좀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이런 환경이 좋은 지역이면 그런 지역에서 물건이 나오면 일단 선택을 해서 사고 있다가 2년 정도는 거주를 해야죠. 고생해야지. 저는 운전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10년 넘게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런 경험을 해야 진짜 부동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집 갈아타면서 취득세, 양도세 계산도 한번 해보고 다음에 집을 살 때는 내 빌라 아니면 상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아파트만 사서 뭐 할 거야. 이거는 남들 버릇 얘기를 들은 거고
남들이 어떻게 벌어왔냐는 얘기는 못 들은 거죠. 예. 그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 젊은 분들이 이제 신혼특공 같은 거를 그럼 무조건 넣어야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종에 또 신혼특공도 좀 그거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일단 무주택자로 있으면서 계속 신혼특공을 넣어볼 것이냐 아니면 자꾸 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한 연끌 해가지고 집을 살 것이냐 이걸 계속 물어보세요. 그게 그거야. 네. 그게 이 관련 규정 찾아보니까 결혼 7년 이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넘으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건 비방용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경우 있어. 나도 그렇게 해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사정이 바빠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예. 바빠서 이게 동사무소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시간대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선까지 하다가 안 되면 뭐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요즘 하고 있다고. 일단은 좀 징검다리 전략을 짜서 좀 외곽지역이 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뭐 빌라든 시작을 해서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예. 내 지난번에 밴드에서 우리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모임 비슷한 데서 그때 여의도 오피스텔이 그 힐스테이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청약 넣어보자. 300만 원만 다 준비해가지고 합시다 해서 200명이 들어갔어요. 그 200명 중에 한 명이 되면 양조 쏘기를 했거든. 한 명이 됐어요. 난 안 되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게 여의도에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프리미엄이 솔직히 이제 올라갈 거고 예상이 되니까 오피스텔에다가.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정보를 듣고 있다가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나는 안 됐지만 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남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꼭 아파트를 사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한 번씩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는 게 3040한테는 아직까지 젊으니까 저는 그게 더 우리가 50대가 넘어가면 못하죠. 안정적으로 가야죠. 50대 오셨나요? 아니에요. 저 30대인데. 나 30대 마지막이라 30대가 제일 지금 내가 볼 때는 더워. 30대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대한민국 30대들한테는 기회가 없어. 30대고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 진짜 부부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니고. 혼자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단지 자체가 미분양 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부적격 나와가지고 오는 게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그 내 집 마련 전략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미분양이면은 왜 미분양이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청약 경쟁률이 높았는데 계약을 안 해서 미분양이 된 건지 청약 경쟁률이 되게 낮아서 미분양이 된 건지부터 알아보고 만약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되게 높았는데 좀 약간 계약을 안 해서 미분양된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청약 경쟁률 별로 없었고 그래서 만 2,000세대인데 만약에 한 1,000세대가 분양되고 1,000개가 남았다. 그런 데는 이건 아닌 거야. 네. 그럼 마피라고 그러잖아 또. 네. 그럼 이제 얘가 뚝 떨어졌을 때 사는 건 괜찮아요. 그 제가 운정지금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원래 전원주택 사고 있었는데 마침 운정을 알아보는데 마이너스 피 있는 게 미분양됐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5억짜리였는데 4억 1,000인가 나온 거야.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계약을 할 때 1,000만 원만 넣으면 나중에 분담금은 마지막에 3년 뒤에 갖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일단 애기들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운정에 야당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거를 2주 전인가 들었는데 그 물건이 나온 거예요. 모르겠다. 빨리 사야겠다 해서 했는데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마피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가 오고 찬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 주변에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호재가 있을 건지. 그거를 미분양에서 마피를 넘어오게 된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또 호재가 생겼거나 지금 운정도 그랬지만 김포도 그랬고 마곡도 그랬고 지금은 사실 마곡 거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엠벨리들이 쭉 해서. 근데 옛날에 그랬던 게 바뀌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운이나 촉도 좀 필요한데 그 전에 입지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 들 만큼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파주 공부를 된 했으니까. 거고. 그러니까 정보 들은 거지. 야당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좀 빨리 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잡은 거죠. 지금 김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김포 골드라인하고 바로 초역세권도 있지만 정말 20분 동안 20분 이상 걸어가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일수록
핵심이 되는 라인 위주의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 위주로 들어가야 조금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만 딱 듣고 그 지역이 뜬다 그건 그래가지고 아니죠.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청주에도 그러니까 괜찮은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데 그냥 분양을 하니까 막 무조건 와서 막 사가지고 저기는 사면 안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까지도 막 들어가지고 청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그 국토종합계획 보시면 그게 이제 광주에서 강원도 가는 라인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호남하고 이제 그 강원도하고의 축을 만드는 강호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라인에 청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성역이 청주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라인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 라인 쪽에 뭐 괴산, 충북 괴산, 음성 그 라인은 조만간 그래도 거기 핵심이니까 굳이 꼭 청주 아니어도 다른 지역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5년 뒤에 음성 뭐 대박 났다 이렇게 나오면 이 영상 다시 틀어줘요. 아, 그래.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인력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이제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을 때 내 그냥 금액에 맞춰서 이제 집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진짜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어쨌든 좋은 거 뭐 서울이든 세종이든 이렇게 딱 좋은 거는 이렇게 잡아 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최근에 뭐 영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네. 거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솔직히 안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려면 네. 자기 투입 자금은 적게 네. 효과는 크게 이게 기업이 움직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우리도 어쨌든 실거주를 하면서도 투자까지 염두를 해둔다면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 제도까지 포함을 해서 네. 대출을 많이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본에 대한 이익을 크게 가져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적으면 적게 시작하되 대출까지 어느 정도가 나오고 내가 어느 정도의 가용 자금이 된다면 빌라에서 아파트로 비규제에서 규제로 투기 과열에서 투기 지역으로 서울로 강남으로가 사실 다 부러워하고는 있지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 말은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안 없어질 것 같은 이유가 국가균형 발전을 이룬다고 국가가 계획을 짜고 막 이래도 아직까지 2,500만 명이 몰려있는 이 경기도권 수도권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지 않은 이상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서울 좋아하거나 저는 파주가 너무 좋아요. 파주는 너무 좋은데 그래도 내가 자산력이 좀 있다 그러면 거기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곳이니까 어차피 내가 자금력이 된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핵심인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은데 자금력이 안 돼서 강남 못 가면 강남 옆에 송파가 가고 송파가 안 되면 강서로 가야죠. 네, 뭐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